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시민자치나 환경 그리고 생활 편의 등 평택시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오는 7월 28일까지 평택시청 홈페이지와 지속가능 경영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통특별시 평택시의 발전은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쓴 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초를 다진 정치인인데요. 하지만 6.25 이후 북한에 납치돼 돌아가신 탓에 안재홍 선생의 업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택시와 민세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재홍 선생의 기념관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세 선생 유족과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발대식에선 기념관 건립 상황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택시와 민세기념사업회는 지난 2008년 안재홍 선생 생가북은 문화재 보존 지역 2만여 평을 역사공원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역사공원 내에 들어설 민세 안재홍 기념관은 오는 2020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평택시 보건소가 집계한 2015년 평택시의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9.4명인데요. 그중 농약 등 독성물질로 사망한 사람이 12.1%나 이릅니다. 평택시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줄이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협약식을 지난 7월 18일 진이면 마산1, 2 다목적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을 보관함에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택시는 지난 2016년 팽성읍 4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200개와 농약 빈병 폐수거함 7개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사업 설명회,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평택시가 인재육성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996년 시작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은 행정과 문화, 산업경제, 복지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인데요. 주최 측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학사 건립 및 공공도서관 확충, 교육 경비 지원 확대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해 평택시를 인재육성부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2015년 산업경제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2016년 지역개발부문 대상, 그리고 올해 2017년에는 인재육성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수상이란 쾌거를 안았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7월 19일 서정리역에 공중화장실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쉼터를 열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한 서정리역 주민 편의시설은 연면적 102.96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남녀 화장실, 2층은 대중교통 종사자의 휴게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편의시설 건립이 택시기사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대중교통 종사자를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평택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인 소풍정원에 물놀이장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평택시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장 등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장 개장식을 가졌는데요. 소풍정원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은 물놀이형 조합놀이기구, 우산조형 분수 등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2개소의 워터드롭 샤워시설과 그늘막 텐트를 설치했는데요. 소풍정원 물놀이장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총 6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돕는 교통서비스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 운영해온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17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콜택시 만들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노 카페인 카페 휴가 지난 7월 17일 평택시 중앙로 37번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NH농협은행 평택시 지부가 토지를 무상 임차하고 삼성전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카페 휴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마이스 산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하고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택시는 지난 7월 19일 가보호텔에서 마이스 산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평택 마이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시와 LG이노텍은 지난 7월 19일 평택시청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평택시는 향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LG이노텍은 평택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13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송탄 지역에선 일반 상업지역 건축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요. 평택시는 지난 7월 23일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설 이충동 69-9의 내 필지를 찾아 주차시설을 비롯한 건축 허가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오는 7월 29일 첫 차부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30% 할인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하면 840원에서 920원인 현행요금이 각각 100원에서 110원까지 할인이 되는 건데요.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은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버스 운송업체가 서로 협조 아래 공공요금을 인하한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와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생활 밀착형 정책의 탄생을 기다려봅니다. 7월 넷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